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이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결혼 생활을 끝내고 현재는 아이와 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인생 사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쉽게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저의 사연을 여기에서나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30대 초반 어느 날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저에게 갑자기 직장 동료가 소개팅을 시켜준다 하더라고요. 고민이 되었지만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퇴근 후 소개팅 장소에 갔고 가벼운 마음으로 밥이나 먹고 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괜찮았고 잘 통했습니다. 소개팅이 끝난 후 우린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몇 번은 더 만나보고 싶어 그 남자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며칠 후 우린 다시 보게 되었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며 다른 커플들처럼 정식으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귀게 되었고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다른 커플들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들을 소개해 주겠다며 술자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평일이라 술자리가 부담스러웠지만 남자친구 부탁을 거절할 순 없었습니다. 술자리는 점점 길어져 벌써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 한 잔 한 잔 먹다 보니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끝내자 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잡기 위해 큰 길로 나갔습니다. 거리가 너무 복잡해 방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서 일단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점점 취기가 올라와 몸을 가눌 수 없었던 저는 도로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남자친구가 저를 일으키더니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먼저 가라며 저를 택시에 밀어 넣더라고요. 그래서 옆을 보니 친구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도 좀 취했는지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조용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대화 한마디 없이 졸면서 가고 있는데 제 몸이 친구분 쪽으로 기울어졌던 것 같아요. 피곤하고 취기가 많이 올라온 상태라 그대로 기대어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도 편히 자라고 제 어깨를 살짝 잡아주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저는 깊은 잠에서 깬 듯한 느낌이 들었고 뭔가 헷갈렸는지 옆에 있는 남자의 몸을 감싸 안으며 완전히 기대어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스킨십을 좋아했던 나는 남자의 몸을 이곳저곳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 쪽으로 손이 갔던 것 같은데 갑자기 움찔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반응이 재밌어서 저는 더 수위 높은 스킨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남자의 손이 제 몸으로 왔습니다. 우린 서로 스킨십을 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연인들처럼 말이죠. 그러다 저는 다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잠에서 깼을 땐 누군가의 등에 엎였던 게 기억이 났고 처음 보는 방과 천장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 시간을 보니 곧 출근 시간이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불을 켜고 출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텔이었고 저 혼자 있었더라고요. 씻으면서 확인해 보니 잠자리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랑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준비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면서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남자친구 문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제 저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냐 잘 들어갔냐 이렇게 왔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기 위해 술 깨는 약을 먹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제의 기억이 하나씩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택시 안에 밀어넣는 장면, 옆에 있던 친구의 얼굴, 순간 가슴이 철렁거리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퇴근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남자친구와 가족들의 메시지가 잔뜩 와 있었지만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쩌겠나 싶어 마음을 다잡고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겐 지각해서 정신이 없었다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세를 진 게 있으니 그 친구 연락처를 알려달라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 말은 서로 좋아서 가졌다고 하네요.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요. 스킨십을 먼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냐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말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기억이 나기 시작했고 저의 잘못도 크게 느껴져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비밀로 하자 하고 전화를 끊고 더 이상 엮이면 안 될 것 같아 그 친구 번호를 지웠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지만 태연하게 시간은 흘러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고 기억도 잘 나지 않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속이 너무 안 좋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임신이라 하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자친구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괜찮다며 결혼하자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의 애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배가 나오기 전에 빨리 하자며 서둘렀고 우리는 그렇게 3개월 정도 준비를 한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신없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출산을 하였고 평범한 가정주부가 된 저는 육아를 하며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으며 뚫어지게 보시더니 어떻게 아들을 하나도 안 닮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크면서 닮아갈 거라 했습니다. 시어머니들이야 뭐 다 그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아이가 100일이 좀 넘었을 때쯤 저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정말 안 닮았구나 하고요. 그래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사건이 있었던 그 친구가 남편과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선물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서 불편했지만 그 이후 아무 일도 없었기에 저는 편하게 대하려고 했습니다. 셋이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친구 얼굴을 보고 있는데 아이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 날짜까지 비슷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와 남편과 친구분에게 잔다 하고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아이 얼굴을 계속 보는데 점점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불안감에 견딜 수가 없었던 나는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의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 친구분은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이가 남편 자식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몇 달을 고민 후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 친구 얘기는 빼고 말이죠. 그날 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이내 울면서 집을 나갔고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남편은 대리인을 이용하여 최대한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혼도 결혼처럼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저는 아이와 둘이 집을 나가 현재는 장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의 한순간의 실수로 제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제 저는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는 사연이었습니다.